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인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헌법이나 계엄법의 요건에 맞아야지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럼 과거 군부 시절 또 유신 시대 때에 통용됐었던 논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보면 우리 제6공화국 헌법에 이 계엄과 관련돼서 과거 헌법에는 없었던 부분이 포함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의회에다가 국회에다가 계엄 해제에 대한 결의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을 할 때는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위헌적, 위법적인 상태에서 한 것은 지금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야 뭐 지배적인 견해예요. 자, 그런 거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그동안 다수의 폭정 심하게 얘기하면은 뭐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토크빌이 얘기한 거예요. 190년 전에 얘기한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연성 독재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의회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재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계엄이 잘못된 거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의회 내에서 국회 내에서 다수의 폭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제 뭐 통치행위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지금 형법에서 규정된 거는 내란죄가 맞냐 틀리냐는 결국은 이제 사법적인 영역이에요. 국회의 의원들에 대해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을 막고 그걸 지시를 해서 끌어낸다든지 예를 들어 특정한 인물을 체포 지시를 했다든지 비상계엄이 제대로 절차를 갖기 위해서는 과연 국무회의라는 걸 정확하게 심의 과정을 거쳤느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헌재가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거죠. 윤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된다라는 평가가 이제 주류인데요. 그렇게 된 근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난 2022년도 우리 대선 때 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느냐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 그리고 실정 이런 것에 대해서 심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심판한 거예요. 근데 심판을 하면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거는 뭐냐면 공정과 상식의 회복입니다. 아니 탈원전을 통해서 원전 산업을 완전히 횡폐화시켰던 거라든지요. 그리고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스스로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산불 정책이라서 우리의 안보 주권을 중국에다가 아예 굉장히 넘긴 거라든지요. 또는 서해에서 공무원이 피살됐는데도 그거를 인권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무시한 거라든지요. 가장 대표적인 건 부동산 실패,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최저임금, 52시간 근로시간 이걸 통해서 오히려 저소득층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 정책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잡은 쪽이 내 정책은 나는 소득주도 성장이다 라든지 하면은 그거야 자기의 고유 권한이죠. 다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잘못됐을 때는 빠르게 수정을 해야죠. 근데 여기 수정을 하지 않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동안을 보면은 그러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를 오히려 정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독단적으로 모든 거를 끌고 갈 만기 칠남식의 리더십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의 의사결정 모델이라고 하는 그 연구하는 연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 대통령의 이 통치 스타일에 영향을 준 거는 그 대통령의 퍼스널리티, 개성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개성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형성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더 깊숙이 들어가면 그 개성 속에서 5가지 사항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상황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것도 연관이 되는데 이거 체제를 변형시켜야 된다.
기득권을 교체시켜야 된다. 상황을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상황을 갖고 있었냐면 이거는 반국가 세력이 결국은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식과 신념을 갖게 된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는 선호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 방식을 좋아해요. 뭐 긍정이고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의료개혁과 관련돼서 많은 국민들은 의대 증원을 찬성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2,000명을 예를 들어 증원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간에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는 걸 가져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2,000명 증원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요법이죠. 또 하나 이제 어떤 거를 갖고 있냐면 역대 대통령이 못하는 걸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세층 말하는 확증 편향이다. 과잉 신념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대 증원 문제와 같이 마찬가지지만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은 비상계엄 같은 거 못하지만 나는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되어 있는데 또 하나 거기에 이제 의사결정 모델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줬었던 스타일 이게 철저하게 대통령의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만기칠남 리더십이 핵심적인 사항인 거고 또 하나는 대인관계 속에서 이 폐쇄적인 리더십이에요. 정치하고 수사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 11월 달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그는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야당 대표가 되니까 나는 피해자를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검찰적 시각에서 통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불행의 씨앗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여소야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야당의 어떤 면에서 보면은 192석, 야권이 192석을 가지고 지난 총선에서 집요하게 탄핵이라는 그런 전략을 펼쳤고 의회를 통해서 이 정부를 무력화시킨다는 나름대로의 전략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자기의 생존을 위한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빨리 조기 대선을 해야지만이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자기의 확증 편향에 대한 신념이 충돌이 되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치명적인 오판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아닙니다. 물 한 잔. 네.